안녕하세요. 다우투자증권 조선기계방산 담당 최광식 연구원입니다. 반년 만에 또 돌아왔는데 얼마 전에 조선 하반기 전망을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내용 PPT화된 거 얘기 드릴게요. 제목은 세 가지 꼭지입니다. 실적이 돌아선다라는 부분, 그리고 제가 반년 전에 VLAC 설명드렸는데 여기에 바틀렉이 있었어요. VLAC의 타입 A 그리고 VLGC의 타입 C 탱커 캐파가 바틀렉이었는데 이게 트이게 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요즘 여의도에서 난립니다. 우리가 미 함정시장에 접근하는가라는 부분, 해군 사업 관련한 거 세 가지 꼭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목차고요. 자, 그 세 가지 투자 포인트 얘기 드리기 전에 여기가 우리 조선사들 밸류에이션 테이블인데요. 동글뱅이 1번 여기를 보시면 올해 한 3-4% 로우 싱글 정도를 지나서 흑자 전환들을 모두가 다 하고 내년에 하이 싱글 7-8% 그리고 2026년에 10% 안팎의 실적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예상치를 고수를 하고요. 제가 반년 전에는 2025년 6년 EPS에다가 멀티플을 12배, 15배 줬었는데 반년이 지나서 2026년에다가 PER을 12배, 15배 줍니다. 방산이 섞인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15배, 나머지 12배. 자,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업사이드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6월 7일 종가 기준이긴 하지만 업사이드가 이렇게 50%, 30% 있는데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왜 2026년을 사용하느냐. 제가 자주 얘기 드렸지만 백로그 너머입니다. 딴 산업은 지금 팔아서 다음 분기 실적을 잡는데 우리는 지금 파는 것들을 2026년에 실적을 잡을 거거든요. 여기 보시는 거는 올해 우리 조선사들이 수주 공시한 내역들인데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LNG 운반선은 올해 수주한 것들이 2028년 납기입니다. VLGC, VLAC는 2027년 납기입니다. 탱크는 단납기 2026년도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요. 2027년에 나갈 LNG선은 한 14개월, 15개월 전에 철판을 자릅니다. 2026년. VLGC, VLAC, VLCC도 2027년 납기면 2026년에 9개월 전에 철판을 자릅니다. 철판을 자르고 설계를 마치고 철판 자르고 블락 만들고 도크에 넣어서 진수시키는 데까지 5개월, 6개월 동안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잡거든요. 그래서 요즘 수주하고 있는 물량들을 실적을 잡을 2026년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게 더 맞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선주가 요즘 PBR이 2배 넘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여기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예전에 돈을 못 벌 때 뭐 0.8배, 1배, 1.5배 줬던 거고 지금은 돈을 버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026년에다가 PBR 이렇게 주고 적정주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2026년 10%일까? 더 못할까?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얘기 드리겠고요. 자, 10년 만에 돈을 번다. 연간 전망에서도 이 표를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좋은 물량 건조가 늘어나고요. 코스트 단에서는 지난 2년, 3년 인력 부족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을 했는데 여기 기자재 회사의 안내판에 여러 랭귀지가 있죠.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들어오셔서 올해 3월 정도부터는 공정이 많이 안정화되었다고 합니다. 코스트가 잡히고 있다. P는 올라가고 코스트는 잡힌다. 그래서 올해는 조선사들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좋은 구간이다라고 주장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다시 한번 2022년에 수주한 물량을 우리 조선사들은 고가 물량이라고 부릅니다. 흑자라고도 하지 않고 고가라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1월 말에 실적 발표 때 현대, 삼성 고가 물량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바닥에서 30%, 40% 오른 물량들이고요. 그리고 더 인상적인 건 2023년 작년에는 여기에서 또 15% 올랐습니다. 그래서 30%나 P가 올라간 물량이 들어가는데 2021년에도 막 올랐잖아요. 얘네들도 좋은 거 아니냐. 근데 후판도 올랐고 인건비가 정말 많이 올라가지고 2021년 물량들은 애매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서고 난 뒤 이 물량들은 확실히 고가라고 주장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숫자 계산이 되고 얼마일까? 하이싱글? 모르겠어요. 대박 고가 물량은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 물량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여기가 이제 그거죠. 스틸 커팅 척수. 2023년에는 2022년 수주한 게 70척, 지금 160척 올해, 내년에는 다 좋은 물량인데 좋은 물량들 안에서도 진한 골드 색깔 더 고가 물량이 내년에 또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좋아집니다. 회사별로 분기별로 스틸 커팅 비중을 이렇게 제 모델 걸 적어놨는데
뭐 이렇게 빵프로 50% 이제 현대중공업 하반기 가면 다 좋은 물량입니다. 현대사모는 원래 좀 좋은 물량을 먼저 집어넣어줘서 벌써 좋은 물량 다 합니다. 근데 이건 제 분석이잖아요. 근데 이번 1월 말에 4분기 실적 발표 때 연간 가이던스를 하시면서 현대중공업 그룹은 매출 기준으로 고가 물량이 작년은 30%인데 올해는 70%입니다. 사모는 작년에 50%인데 올해는 거의 다입니다. 라고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제 외부 분석보다는 회사 내부 데이터가 맞겠죠. 근데 두 개가 거의 비슷한 겁니다. 삼성은 고가 물량이 아니라 흑자 물량을 알려주는데 작년에 60%에서 80%. 그래서 믹스가 좋아집니다. 자, 근데 2021년 좋은 물량들도 돈을 많이 못 벌었는데 코스트가 올라서잖아요. 자,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들어오신다라는 부분. 자, 예전에 우리 조선업 인구가 20만 명이 넘었는데 불황기 때 많이들 떠나시고 내보내고 9만 명을 하회했다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근데 안 돌아오십니다. 건설 현장 가 계시고 평택에 가 계시고. 네, 밑에 여기 두 개를 보시면 부울경 지역과 전남권, 전라도권에 작년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E7, E9 비자 등 쿼터를 늘려줬고 그래서 작년에 뽑을 수 있었고요. 이렇게 들어오셨고 E7 비자는 정말 용접도 하실 줄 아시는 기능공이라고 보시면 되고 E9 비자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작년에 이분들 들어와서 뭘 했을까? 공부했을 겁니다. 배웠을 겁니다. E7 비자분들도 안전교육 받고 그랬겠죠. 그리고 올해 막 인력 투입이 돼서 조선사들은 이분들이 3월부터 이제 충분히 넘쳐서 인력 투입 계획을 초과 달성하고 현대중공업 그룹을 심지어 야드가 정상화되었다라고도 워딩을 하시고 인건비가 지난 2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제 인력이 충분해져서 외주 단가가 동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연초에는 올라간다고 했는데 의견 가이던스가 바뀐 겁니다. 코스트 잡혔어요. 좋아지겠죠. 자, 앞에 이 모델을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모델의 바탕 근본 데이터예요. 원본 데이터인데 다시 한번 골드색 음영은 2022년에 수주한 고가 물량 그리고 1분기, 2분기는 빨간색 폰트. 그래서 2분기 이번에 나올 실적은 1분기 때 철판 자른 친구들이 2분기 때 한창 잡히고 있을 거고요. 2분기 때 철판 자른 친구들도 4월 1일에 철판 잘랐으면 많이 잡힐 거고 6월 30일이면 얼마 안 잡히겠죠. 그래서 1분기에 좀 더 무게를 주고 2분기랑 섞어서 가늠할 수 있는데 현대중공업 그룹 1분기 때 좋은 물량 많이 들어갔고 2분기도 좋은 물량들입니다. 실적 좋아질 것 같아요. 자, 밑에 3호를 한번 보시죠. 3호 이미 작년 4분기부터 다 좋은 물량이었다는 겁니다. 현대사모중공업이 여기는 연간 왼쪽은 연간 실적인데요. 올해 1분기 때 영업이익률 10% 넘게 나왔고요. 일회성 환입을 빼도 9.4% 영업이익률이 나왔습니다. 이 고가 물량들 가지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 함정은 가만히 보시면은 전라도권에는 2018, 19년, 20년에 외국인이 유입이 됩니다. 이 코로나 구간에도 전남권에는 원래 인력이 부족해서 현대사모에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이미 3, 4년 전에 먼저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현대사모는 좋은 물량도 먼저 들어갔고 이미 야드가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물량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9.4%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연간으로 사모와 현대중공업 보시면 딱 1년 넘게 현대중공업이 흘러가고 있다. 자, 현대중공업이 하반기 가서 3분기, 4분기에 다 고가 물량만 만들 때 외국인 농자분들이 현장에 더 적응하고 생산성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3호처럼 9%는 못 나올지 몰라도 저는 4분기 5% 봅니다만 더 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현대사모가 지금 9%인데 하반기는 어떨까요? 10%? 내년에는 어떨까요? 2023년 물량을 만들면 더 올라가겠죠? 15%도 갈 것 같아요. 그게 사모는 2025년이고 현대중공업, 삼성, 하나오션은 2026년이라인 겁니다.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10년 만에 돈을 버는 겁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맨날 수주 모멘텀, 성과 왜 봤냐면 진짜 실적이 어떨 건지 가늠하려고 봤던 겁니다. 드디어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조선주는 여의도 여러 섹터들 중에서 영업이익 성장이 나오는 몇 안 되는 섹터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저도 그렇고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좋아질 거라고 봤는데 후판이 올랐고 좋아질 거라고 봤는데 인건비가 올랐고 생각보다 몇 년 늦은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실적 턴을 한다고 확인되면 주가의 영향은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얘기 드렸고 수주 460억 달러, 440억 달러, 작년에 350억 달러, 올해 절반 왔는데 180억 달러 수주했습니다. 작년만큼 한 거죠. 추세는 물론 작년에 카타르 17척, 올해 27척
카타르를 빼면은 수주가 좀 슬로우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다가 삼성이 받을 FLNG, 얼마 전에 IR 데이터는 안 들어온 아부다비의 LNG 6척 이런 걸 넣어주면은 벌써 뭐 230억 달러고요. 앞으로 이것저것 받으면 뭐 작년 350억 달러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년 대비 수주가 줄어드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연봉으로 우리 차트 보시면 2022년, 3년, 2023년 주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수주가 줄어도 주가가 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출보다 많이 받으면 되고 이미 백록이 3년 이상 늘어난 상태에서는 2년치를 받으면 안 돼요. 1년 반치를 받으면 안 돼요. 딱 1년치만 받아도 계속 성과는 오르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 매출 39조입니다. 5개 존사. 300억 달러만 받아도 백록은 유지되고 계속 판매자 주도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주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특징은 1번 현대와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카타르 말고는 뭐가 없네 상태. 근데 현대중공업은 동글뱅이 2번 VLAC랑 LPG에서 17척이나 받았네. 제가 반년 전에 얘기드린 암모니아 운반선 현대가 역시 잘합니다. 3호도 뭐 LPG도 받고 골고루 받아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네. 3번 미포가 벌써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미포의 수주 지금 정말 좋습니다. 게다가 성과도 올려가면서 받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받은 MR은 5,400만 달러, 2008년에 최고점 5,3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미포의 전방이 정말 좋구나. 실적은 3분기 때 돌아서고 흑자 전환하고 미포가 괜찮겠구나. 미포를 최선호주 중에 하나로 추천드리고요. 현대중공업 2분기 실적 턴을 한다니까 추천드리고, 현대중공업은 제일 마지막에 제 얘기 드릴 디펜스에서도 강력한 투자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수주들 잠시 상세히 얘기 드린 미포 벌써 340억, 34억 달러 작년만큼 받았어요. 반년이 지났는데 왜냐? 왼쪽은 시장이고 오른쪽은 미포의 수주 척수인데 작년에 38척을 받았는데 제가 이 장표를 만든 이후에 또 2척을 받아 40척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끝나지 않고 계속 인콰리가 들어오는 분위기. 왜냐하면 페이백 피어리어드, 선박에 투자했을 때 몇 년 만에 투자비를 뽑아내느냐? 5년입니다. MR이 점선 가장 좋거든요. 환상적인 운임과 투자비 잣대기 때문에 PC선 시장, MR 시장이 되게 좋아서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성과도 올리면서 봤는데 봤죠, 뭐 백록 멀어져도. 미포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탱커 중에서 2021년, 2022년, 2023년에 러우 전쟁으로 항로가 꼬이고 항로가 멀어지면서 그쪽 지역을 지나가는 수에즈막스, 아프라막스가 최대 수혜였고 운임 오르고 발주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대형 조선사들은 아프라막스는 아니하고요. 수에즈막스도 그냥 여서 중국이 다 받아가는 걸 보고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탱크 온기가 선형에서 VLCC MR로 확대됐고 MR은 미포가 잘하고 있죠. 근데 VLCC가 막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 못 받고 있어요. 중국이 수주장구 54척 중에서 42척, 한국이 8척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탱크는 우리가 늘 이겨왔는데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좀 속상하죠. 아무리 우리가 더 높은 가격 선별 수주를 해도 중국으로 가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백록 길입니다. 우리 보시면 이거는 정확한 척수는 아니지만 저는 우리 조선사들이 180척, 200척 만들어야 된다고 볼 때 2027년이 우리가 80%가 채워져 있어요. 올해 반년 남았고 2025년, 6년, 5년, 2년, 2027년 70%, 백록이 3년이 넘습니다. 완전 빌더스 마켓, 셀러스 마켓 성과 계속 올리고 있죠.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동글뱅이 2번 국영조선사도 백록이 길어요. 백록이 중국도 단락기가 아닌데 왜 뺏길까? 이유는 중국 민영조선사들이 벌크 만들던 친구들이 수에즈막스, VLCC 탱크 시장에 들어오면서 가져가는 거 약간. 두 번째, 중국 국영조선사들도 생산성을 끌어올리면서 도크를 더 슬롯을 더 열면서 단락기 수주를 막 또 하더라고요. 훌륭합니다. 걔들도 잘해요. 우리 옛날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타임즈 스빌딩 같은 중국의 탱커 에이스는 도크가 3개인데 하나를 더 판다. 약간 좀 싸한 거죠. 근데 뭐 이런 일이 있는데 현실입니다. 중국과의 경쟁은 계속되고 우리가 고가 정책 유지하니까 더 싸니까 또 도크 열리니까 중국으로 갑니다. 속상한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러나 우리에겐 VLAC가 있다. VLCC 슬롯에 VLAC 받으면 되죠. 뭐 이런 겁니다. VLAC는 중국에서는 강남조선 하나가 LPG를 했고요. LNG는 후동중화가 했고 근데 2022년에 우리가 119척 받는데 중국이 55척의 LNG를 받고 5개 조선사가 LNG를 하게 됩니다.
수요가 너무 강할 때, 공급이 받쳐주지 못할 때 전형적으로 세컨티어가 들어오게 만든 거였죠. VLAC가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에 21척, 그리고 올해 26척이 발주가 됐는데, 시장에 발주를 하고 싶은 애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4월 8일에 머스크 탱크로부터 내측을 받은 이후로 지금 2달 넘게 수주가 없어요. 무슨 일이냐? 제가 파악하기로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 큰 타입 A 탱커, LPG는 타입 C 탱커를 보통 기자재 업체들은 블락 단위로 조선사에 만들어주면 조선사가 조립을 하고요. 또는 조선사가 내부에 블럭을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조선사는 바쁩니다. 세진중공업은 이 큰 블럭 탱커를 턴키로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지금 풀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신 여기에 2027년 슬롯이 남아 있어요. 열려 있는데 배는 받을 수 있는데 VLAC LPG 탱커 캐파가 없어서 그게 바틀렉이어서 못 받는 겁니다. 안타깝죠. 근데 이러고 있으면 얼마 전에 LNG처럼 한국이 못 받아주네, 중국으로도 더 찾아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다행히 세진중공업이 원래 15만 평 땅에서 데크하우스 선실 절반 이상 LPG 탱커 미포 거, 현대 거, 작은 거, 큰 거 30척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옆에 10만 평 부지에 본사처럼 막 지방공사 크레인 집어넣지 않고 블럭을 만드는 수준으로 선행 작업을 해서 본사에 보내서, 본사는 조립, 대조립 중심으로 가서 탱커 캐파를 2배 정도 늘립니다. 30척을 담당하는 회사 60척이 됩니다. 또 올해 IPO를 한 현대힘스, 목포의 현대힘스는 IPO 재원 등등으로 10만 평 부지의 탱커 전용 공장을 투자해서 20척 정도 뽑아내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LPG선을 현대중공업으로 가장 많을 때 29척, 미포 가장 많을 때 17척, 하나오션 4척, 5척, 삼성은 거의 안 했고, 그래서 한 4, 50척 정도의 국내 가능 캐파가 있다면 여기에다가 세진이 30척도 힘스가 20척도 100척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빈 슬롯에 굳이 탱커가 아니어도, 탱크 주면 받죠. 근데 굳이 우리가 가격 낮춰가면서 중국 눈치 봐가면서 탱크를 억지로 받을 필요 없고, 우리가 좀 더 독과점하고 있는 VLAC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대단히 다행이다. 이거는 우리 기자재 업체들이 사업 보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서 세진중공업 적정 주가도 올렸고, 현대임스는 커버리지는 아니지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주 나쁘지 않고요. 성과는 계속 오르고 있고, 중국과의 경쟁은 늘 치열한데, 미중 조선업 무역 분쟁도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튼 우리는 VLAC라고 하는 반년 전에 설명드린 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시장이 열리면서 가스선 시장으로 좀 도망갈 때가 생겼다. 다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산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왼쪽에 있는 건 한국의 첫 이지스함 정조대왕함, 배치 3죠. 그리고 왼쪽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했고 1호선을,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배치 1, 2는 독일 설계 배워서, 세 번째는 우리 독자 설계, 국산화율 76%의 장보고설이 1호선 도산 안창호 하나오션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군은, 우리 방해사업청은 국산화를 하고 있고 계속 전력화하고 연구개발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얼마 전 K9, K2, FA50, 천무, 레드백처럼 수출을 하게 되는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면 정말 중요한 그림인데요. 미 해군 장관 델토로가 올해 2월 말에 한국에 왔습니다. 이 이후로 3, 4월 주가가 되게 좋았고 5월은 좀 쉬었고, 다음 기다리고 있는 게 여기서 얘기한 것들에 대한 결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거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거죠. 자, 오기 전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미 해군 관계자들이 막 다녀가서 스터디는 다 끝낸 상태. 미 해군 장관 정도가 들어오신 건 거의 세레모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텍스트 내용들 제가 구두로 얘기 드릴 거는 제 상상이 아니라 미 해군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투어기가 적혀 있는데, 와서 뭘 했냐면요. 1번, 한국조선 너무 잘하는데 자네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미국으로 가져와서 미국 조선사를 좀 살려달라, 부활시켜달라. 우리 조선사를 되게 요즘 못한다. 두 번째, 내가 정기선, 김동관 두 오너들을 만났는데 곧 내 사무실로 불러서 후속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뭘 하게 될까? 먼저 첫 번째 너무 당연한 건요, MRO입니다. 소위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르죠. 국방비 1000조 원 써서 천조국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해군이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요. 200조라고 300조라고 칩시다. 200조라고 칩시다. 이 해군에서 MRO, 메인테넌스, 리페어, 오버홀, 정비 부분만 1년에 20조 원 가까이를 써요. 근데 200조, 20조. 이 중에서 태평양 함대, 7함대, 2함대, 3함대, 다른 지역도 있죠. 근데 태평양 함대가 가장 7함대가 영역이 넓고 러시아, 중국, 긴장감에 가장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20조 원 중에서 MRO 중에서 7함대가 얼마일까? 자, 근데 미국은 배도 존스법 때문에 로컬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야 되고요. MRO도 본토에서 하는데 단 파견 함대는 지역에서 MRO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미국만 하다가 미국의 MRO 캐파도 다 차서 넘쳐서 없어서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MRO를 하고 있는 게 지난 3년 동안 평균 2.5억 달러, 마지막에는 한 3억 달러 되는 것 같아요. 4천억 정도 되는 거죠. 20조 중에서 4천억. 20조 중에서 7함대가 한 4조 한다라고 겐도 치면 10% 정도 일본 좋네. 일본 또 캐파가 넘친대요. 그래서 한국에다가 MRO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한 4조까지 아시아에서 와서 MRO를 할 수도 있네라고 치면은 한화랑 현대중공업이랑 한 1조씩 MRO 하겠네. MRO는 마진 좋으니까 2천억씩 더 버나? 이런 그림인 거죠. 이것만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 함대를 우리가 MRO를 하네. 근데 이 정도 스토리가 아니라 미국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부탁한 게 아니라 들어와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느냐? 하나오션, 하나그룹이 원래 방산회사고 초격차 방산, 글로벌 디펜스 네이비 시장, 그리고 해외 생산 거점 이런 것들을 이미 2013년에 유상증자하면서 다 외쳤고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주 오스탈 조선사 인수를 신청을 해놨어요. 근데 호주 정부가 승인할지 아닐지 모르죠. 가격이 맞을지 지켜봐야 되는 거고, 필리 조선 인수 얘기도 있어요. 필라델피아에. 근데 이 필리는 또 뒤에서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도커 캐파도 키우고, 그리고 가장 긍정적이었던 건 디펜스 캐파를 지금 8,500억에서 2030년 3조 원까지 늘리는데 야드가 복잡한데 어디서 하실 거예요 해서 오프쇼 부지에서 해양을 줄이고 디펜스 2조 원 늘리겠다. 너무 반갑죠. 해양은 사고도 많이 났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동글뱅이 4번 싱가포르의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해양 플랜트 회사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오프쇼 부지에서 디펜스를 더 할 거니까 우리가 FPS를 만들 때 탑사이드를 만들 수 없으니까 탑사이드 전용 제작 회사의 2대 주주가 됩니다. 정말로 디펜스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호주 오스탈 조선은 빨간색 지점, 서호주의 야드, 필리핀, 베트남에 조선사가 있어요. 이거는 7함대 MRO 하면 되죠. 근데 미국의 알라바마의 모빌이라고 하는 조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미국 군함 시장, 군함 MRO, 군수 지원함 시장에 접근하겠다라는 포석인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의 전략이고요. 현대, 필리 조선하고 4월 달에 MOU를 체결합니다. 근데 시장의 공격은 MOU일 뿐이잖아. 근데 작년 말에는 하나오션이 이걸 산다고 했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자, 근데 아무튼 필리 조선의 오른쪽 상태를 보시면 정말 실적이 안 좋죠. 근데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현대중공업그룹이 필리가 MR 탱크 17척 건조하는 거를 설계, 도면, 자재 공급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실적 좋죠. 그래서 하나가 사냐, 현대랑 조인트 벤처하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조선사가 미국 들어가면요 잘 할 겁니다. 인건비 비싸죠. 나도 비싸고 옆에도 비싸고 다 비싼 거고 존스법으로 막혀있는 보호무역 시장이고 여기서 더 잘하면 되는데 우리의 노하우, 우리의 설계도면, 우리 기술력을 전파하고 관리 능력을 가지고 가면은 잘할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래요. 우리를 도와주러 들어와라. 존스법 때문에 야드가 필요하니 뭘 사야 돼요. 하나는 오스탈, 필리, 현대도 필리, 그리고 또 다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르지만 하나도 현대도 모두 미국 전사를 사서 미국 시장에 접근하게 될 거다. 그런 거에 비해서 필리핀 투자는 좀 시시하게 보이죠. 자,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필리핀 군함을 현대중공업이 10척이나 쫙 만들어주고 있고 호위함, 우리 3,000톤급 호위함은 MRO 계약까지 체결합니다. 필리핀이 군함 MRO를 할 수 없죠. 우리가 MRO 체결하고 MRO 관련 그 군수지원센터를 설립했고 그리고 옛날 한진중공업 영도 수빅 조선소 부지가 망해서 미국의 P 아길라
수빅으로 미국 PE에 넘어가서 아길라 수빅이 되었는데 23억 달러 투자했는데 3억 달러 미국 PE에 넘어갔어요. 여기 지금 놀고 있는데 여기에 부지로 필리핀 MRO 사업을 하겠다. 근데 필리핀만 할까요? 태평양 함대가 동북아에도 있고 남태평양에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미 함대는 주로 필리핀 수빅에 많이 정박을 하거든요. 여기가 태풍이 안 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미 해군 MRO 사업을 필리핀에서도 하겠다라는 사업 포석인 거죠. 현대는 MRO 쪽에 좀 더 하나보다는 무게가 있는 것 같고 미국 진출 관련해서는 하나가 현대보다 좀 빠른 것 같다. 근데 그래서 지금 앞에 밸류에이션 테이블 돌아가진 않겠습니다. 한화가 지금 훨씬 더 비싸요. 자기의 체력에 비해서 2026년 PI 15배. 저는 29,000원 TP 홀드입니다. 근데 현대중공업 9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논리는 그겁니다. 한화가 더 빠르고 뭐 이미지 포장이 잘 되어 있고 더 잘하고 있어. 빨리 결실을 내고 있어. 근데 미국이 들어오라고 한 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나도 할 거고 결국 현대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화가 먼저 올랐을 뿐이지 현대도 한화 같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한화도 15배가 20배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틀리고 주가 오르고 근데 현대중공업은 지금 9배가 15배 20배 따라가는 그 상승률이 훨씬 더 크다라는 이유로 저는 방산에서도 현대중공업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방산. 자, 하나와 현대 둘은 위에는 구축함이고요. 밑에는 호위함입니다. 12,000톤급 만재비 배수량까지 가는 이지스함 구축함인데 과거에 보시면 배치1 하나, 배치2도 하나가 시작했지만 반반 만들고 배치3 와서는 현대가 설계하고 1호선 만들고 6개 중에 5개 하고 자 밑에는 호위함입니다. 배치1 현대가 하고 1호선을 만든 게 설계를 한 거예요. 현대가 하고 뭐 STX가 껴들었고 지금 K조선 2호선 하나가 설계하고 하나현대 반반이죠. 3호선 현대가 수주하고 이상하게 상강 에멘트가 껴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하나가 하고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 방위사업청은 절대 하늘사에 대해 몰아주지 않습니다. 수상하면 이래요. 최근에 보시면 수상하면 현대가 좀 더 많이 했네? 수상하면 현대. 잠수함 보시면 옛날에 독일 잠수함 그대로 만든 거는 한화 9개. 그 다음에 장보고2 와서는 독일 설계를 배워서 우리가 설계한 건 현대가 1호선하고 현대가 좀 더 많죠. 다시 배치3 와서는 순수 국산 기술은 하나가 5대1. 1호선 설계 다 하고. 그래서 퐁당입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방위사업청은 절대 한 곳이 모든 걸 가져가게 하지 않고 여기 좋다 저기 좋다 여기 좋다 하는 거죠. 지금 KDDX 사업이 지금 입찰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 소송 이런 걸로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현대가 구축함 배치3를 했는데 한국청 이지스함 또 설계 사업자가 됐죠. 상세 설계를 하는 회사는 원래 1호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오션이 이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쁜 짓을 했으니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해서 이거 하나 넘어가면 배치4는 그러면 하나 안 주겠네. 그래서 여러 사업들은 늘 나눠준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하나도 잘 되고 현대도 잘 돼야 됩니다. 팀코리아로 일본의 잠수함과 붙어야 되고 팀코리아로 독일의 호위함과 호주에서 붙어야 되고 그런 거고 우리가 이만큼 방산을 할 수 있게 된 건 나라에서 물량을 준 거고 나라에서 제반 기술들을 키우는데 지원을 했기 때문인 거죠. 물론 더 빨리 전략을 잡고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고 과감한 투자를 유상증자를 통해서 하는 건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결국은 둘 다 같이 잘했으면 좋겠다. 팀 코리아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은 밸류에이션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드리고 과거에 우리 군함 수출 이력 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뭐 베네수엘라, 방글라데시, 뉴질랜드, 남미, 동남아 작은 나라들의 한 척 단발성이었고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 하나오션에는 큰일이었고 현대중공업은 필리핀 10척 시리즈에서 수주한 게 큰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페루에서 4척을 수주했어요. 자, 이렇게 단발성 중동 남미 위주 수주였는데 앞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은 해군 현대화 사업이니까 시리즈로 발주가 크게 나옵니다. 1차, 2차, 3차, 4차. 그리고 조선업에 근간이 없는 국가들에게 설계부터 기술 지원, 생산 감독까지 모두 해주는 엔지니어링 성격의 사업이다. 그래서 페루 이번에 현대가 4척 수주했는데 4척이고요. 20척, 23까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1차, 2차, 3차, 4차 계속 될 거고요. 필리핀 우리가 10척 현대가 쭉 했죠. 근데 올해 연말 내년에 3차 호위함 사업 또 나옵니다. 사우디가 5척이 필요하대요. 이거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호주도 호위함 11척인지 16척인지 막 진행 중인 것도 열려 있고. 그래서 하나오션의 IR 장표 유상증자 할 때 우리가 접근 가능한 방산 시장이 240빌리언 달러, 수상함만 200, 300조 된다라고 했던 거에서 아주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만 바라보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는 유럽이 가져가기도 하고 경쟁이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상선 시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현대이하고 하나가 잘 하지 않을까? 우리 지금 K방산, 지상방산처럼 그걸 기대하고 시장이 이걸 바라보는 건 너무 당연하다. 뒤에는 그냥 참고상 각 지역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해군 함정, 지금 진행한 사업, 발주 예정인 골드 색깔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조선은 실적이 좋을 겁니다. 2026년까지 주가가 오를 거예요. 2026년까지 가면은 왜 고포에 사서 저포에 팔아라 고민스러울 거예요. 이제 여기서 달라지는 건 뭐지? 이 좋은 실적 그대로네인데 그 상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미국 조선 산업에 들어가는 것들이 결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 라운드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조선 한 2년 밀고 2년 동안 바쁘겠다. 였다가 그 다음에 또 엄청난 일이 또 진행될 수 있네. 그런 걸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조선인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이 좋아하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난리친 거 아닙니다. 미 해군이 다 스터디하고 그 스토리 아시죠? 중국의 전투함이 미국을 숫자로 넘어가고 그래서 중국 조선업 무역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도 해군 조선 능력을 누르려고 하는 것도 섞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얘기합니다. 너네 정말 잘한다. 2차 전지 반도체는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 조선업에 좀 같이 좀 부활시켜달라. 그들이 들어오라고 한 겁니다. 들어가서 문제는 얼마나 시장이 클지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더 주가가 오버슈팅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펀더멘탈도 받쳐주고요. 실적 좋고 셀러스 마켓 성과 계속 오르고 없던 게 새로 생겨서 방산 부분에 새로운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으니 이렇게 괜찮은 환경이 없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선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크게 가지고 한번 업데이트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